네, 안녕하세요. S클래스 영어 강사 강정헌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등부에서 잘못된 학습법을 버리고 이제는 고등부로 들어가면서 어떤 마인드와 학습법을 좀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보시면은 이제 고등영어 잔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부한 말이면서도 지나고 나면 왜 내가 그렇게 안 했지? 라고 하면서도 또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정말로 기본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 라는 것들을 이제 좀 함축적으로 의미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잔소리 라는 타이틀을 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고등영어 잔소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문법이죠. 정말로 영어의 기초가 되면서 내가 이 영어를 해석할 때 감으로 하지 않고 이 문법 체계가 정확히 발동돼서 해석을 한다 라는 게 지금 이 고등영어 잔소리 1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해당 문장을 한번 보실게요. I saw your sister take the subway. 이게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잘못된 학습법 1번을 적용해 볼까요? 암기. 이걸 그냥 외웁니다. 지금 보시면 중학교 교과서 미래의 최연희라고 되어 있죠. 중학교 교과서의 문장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아마 외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외워서 풀게 되면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떤 단어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사실 이해가 아니라 이제 암기를 통해서 시험 문제에서 마주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점수를 내게 되겠죠. 두 번째, 한번 직관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나는 봤어. 그리고 너의 여동생이 전철을 탔어. 아, 나는 너의 여동생이 전철 타는 걸 봤나 보다. 대충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머릿속에 변환 입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교과서를 이 편찬하신 이 집필위원분들이 의도한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갔으면 했었던 문법사항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so와 목적어 your sister 그리고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위치해야 된다 라는 문법사항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데 정확히 이 문장을 뭐 해석을 하거나 이러진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중학교 문장에서 길이는 늘어나고 단어의 수준도 좀 높아졌지만 그 기본적인 원리 원칙이 많이 바뀌었나요? 지금 보시면은 so라는 지각동사 그리고 the person이라는 목적어, solve라는 목적 보어 이 문장이 and라는 등위 접속사를 통해서 두 개가 병렬 연결됐을 뿐 그렇죠? 중학교에서 배웠어야 하는 지각동사라는 부분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에서 잘못된 학습법을 갖고 넘어온 친구들은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쉬운 문장을 통해서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보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온 친구들은 이 문장에서 살아남는 거죠. 이 문장을 해석해낼 수 있다. 즉, 체계를 정확히 갖고 온 친구들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등부에서 조금 중요한 이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등부와는 다르게, 물론 몇몇 중학교에서는 서술형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많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의 내신 등급을 갈라줄 핵심 문제는 여러분 서술형입니다. 이 서술형 문제 보시면은 서술형을 그냥 뭐 이렇게 한국말 던져놓고 너 이거 알아서 영어로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기초 문법을 중심으로 한 문장이 출제가 되고 그 문장을 문법을 사용하여 영어로 만들어 보시오 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즉 고등학교의 서술형 여러분들의 내신 등급을 가릴 수 있는 그 핵심 포인트의 문제는 기본 문법에서 출제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 얘기를 마쳤으니 어디로 넘어가야 할까요? 독해입니다. 읽기만 하면 안다고요? 라고 지금 타이틀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문법이 완성됐고 어휘가 완성됐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글을 읽잖아요. 그러면 한국말로 이제 정확하게 번역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옆에다가 한국말로 줄줄이 해설지처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해설지 본다고 해서 이 글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글을 보시면은 2020년 9월 모의고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보셨을 수도 있고 보셨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잠깐 일시정지 눌러놓고 이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 지문을 보시면은 지금
totally라는 즉 가운데 나와 있는 저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이 본문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음악을 이해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윗 문단에서는 음악을 배운다라고 합니다. 배운다. 이 음악이 슬프다는 걸 배워서 내가 이 음악이 슬프다는 걸 안다예요. 밑에 부분, totally를 기점으로 해서 밑에 부분, 음악이 감정과 닮아 있다입니다. 느린 음악은 우리의 감정과 닮아 있어서 우리가 이제 슬플 때 말을 느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낮은 톤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슬픈 음악이 우리의 낮은 톤 그리고 느린 속도와 닮아 있어서 우리는 이 음악이 슬프다라고 느낀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객관적으로 두 가지 관점을 소개한 글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만약에 견해가 들어간다. 저는 어떤 실수도 봤냐면요. 실제로 이 지문이 중간고사에 이제 변형 출제가 되어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음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감정과 닮아 있어서 이해를 한다. 여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주장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견해가 포함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 글의 주제를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아, 음악은 감정과 닮아 있어서 사람들이 이해하나 보다.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의견이니까. 근데 이 글을 자세히 보시면은 절대로 필자는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민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글의 주제를 찾을 때는 그 두 가지 견해를 객관적으로 내밀은 이 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그 주제를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하고 못하고는 결국은 이 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언어 능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문법과 단어가 완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방법, 이 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독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문법과 독해를 통해서 둘 다 모의고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꺼냈었는데요. 이 모의고사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모의고사, 왼쪽 화살표를 볼까요? 모의고사는 수능에 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고1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수능 보기 전까지 이 모의고사는 여러분들한테 수능의 시뮬레이션이 돼줍니다. 모의고사의 첫 번째 의미죠. 두 번째, 이 모의고사는요, 중학교와는 다르게 내신의 시험 출제 범위가 됩니다. 이 내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험 범위를 한번 보실게요. 중학교 영어에서는 교과서 2과, 제가 많으면 3과까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객관식 또는 이제 소수학교에서 단답형의 서술형이 나옵니다. 근데 고등 영어를 한번 보실게요. 모의고사가 나오죠. 이 모의고사가 1개년 또는 2개년의 범위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이 모의고사가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가장 영어에서 큰 산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고등영어 잔소리 1, 2, 3의 파트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봤는데요. 결국 이 얘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은 어떤 얘기죠? 잔소리답게 fact basic, 즉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라는 내용으로 일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편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이 갖춰야 될 학습법, 이걸 가지고 어떤 커리큘럼을 좀 진행할지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